성노병사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호르몬인데 다양한 호르몬 중에서 봄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봄철 이 호르몬을 키워라. 첫 번째, 내 몸의 활기를 찾으려면 뭐였죠? 성장 호르몬. 예. 성장 호르몬은 이 성장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다 컸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일 성장 호르몬 나올 수 조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줄어들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성장 호르몬도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고요. 물론 20대 전까지 가장 많은 양이 분비가 되다가 네. 20대부터 서서히 감소해서 1년에 약 1.4%, 10년이면 14%씩 감소하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하니까 키 크는 거에만 관련이 맞아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네. 실제로는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피부, 손톱, 발톱, 그리고 각종 관절이라든지 지방 대사,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 변화에 따르는 신체의 문제점들을 조기에 관찰을 하고 이거에 맞추어서 호르몬의 용량이나 혹은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정말 끊기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이러면 줄어든다가 있고요. 먼저 볼게요. 무리한 과식, 야식 요거인데요. 네. 바로 붙는 게 바로 폭식 아닌가요? 과식, 야식, 일반적으로 폭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식이나 폭식 모두는 혈당에 있어서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면 혈당 상승이랑 성장 호르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는 길항작용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다른 면에 있어서의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 괄호 안에 있었던 정답부터 확인을 좀 해보고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네, 정답을 한번 볼까요? 무리한 과식, 야식? 의외로 채식이에요, 서보배 씨. 채식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호르몬이랑 채식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채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일반적으로의 채식은 당연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무리한 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호르몬이든 몸에서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쵸. 이 재료 중에 대부분은 단백질, 아미노산 성분들이고요. 따라서 채식만을 하시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중요한 성분들의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채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대신에 뭘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러면 늘어난다. 저당분,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어야 성장 호르몬이 뿜뿜 나오는군요, 교수님.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분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의 분비가 급증하면서 반대로 성장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네.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가 좋은 거고요. 그런 식사들이 대부분 통밀이라든지 갈지 않은 우리가 흔히 정제하지 않은 당분들,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탄수화물이라는 걸 드시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 몸에서 음식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균형을 찾으면서 성장 호르몬도 일정량 이상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은 적게 그리고 단백질은 높게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반면에 또 이걸 하면 줄어든다고 하는데 확인해 네, 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잠을 못 자면 줄어든다. 네. 맞아요. 그래서 7시간 이상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2시간 이상, 여기 시간부터 여기까지는 자라. 몇 이게 시부터 몇 나오는 것이에요. 시가. 자, 한번 정답 한번 볼게요. 예. 10시부터 2시까지 자야 된다고. 일찍 자야 되네요. 드라마가 이때 하는데 어떻게 자요, 교수님?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이 늦게 잘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키 크려면 10시부터 자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실제로도 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숙면을 취할 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이 증가하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높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싶다라고 하는 어린이들이라면 10시에 꼭 잠을 자서 성장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보다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면과 관련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 스케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음식을 드시고 나서 3시간 정도 동안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는 잠자는 시간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경들이 이렇게 과민해지게 됩니다. 네. 그게 운동이 당연히 몸에는 좋지만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고 바로 수면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수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수면을 하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시는 게 좋고요. 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있어서 나오는 그 불빛이라든지 자극이 뇌에서의 뇌파의 변화라든지 수면 자극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어두울수록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조명을 낮추어서 방은 어둡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거 보면은요.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자야 되니까 7시에 식사를 하고 아니죠. 끝내야죠. 식사를 끝내라고요? 6시에 먹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정확하게 좀 아니 알려주세요. 운동은 그럼 8시까지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저희가 정해놨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극대화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10시에서 3시간 전인 7시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 이후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해서 예. 8시 이전에 운동을 끝내고 9시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라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것들을 끝낸 다음에 1시간 정도 동안 잘 수 있는 준비를 하고 10시에 취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군요. 큰일 났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요 무대도 못 보게 생겼어요. 가요 무대 10시에 하는데 10시 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무튼 10시에 좀 일찍 자도록 노력해 봐야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성장 호르몬 보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 또 줄어들어요. 뱃살이 늘면은 줄어든다. 그래서 하루에 이만큼은 적어도 운동을 해야 된대요. 몇 분 해야 될까요? 20분 이상 운동해라. 오정훈 매일.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운동 시간 때문에 핫한데요. 사실은 이제 근육에 의존해서 한 10분 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성장 호르몬 분비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것은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고강도 이제 장시간 동안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저 표처럼 오히려 줄어들게 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2, 30분 하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한데요. 네. 저강도 설설 이렇게 아무 부담도 없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에 아무 영향을 안 주게 되는데요. 중강도 이상부터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강도 또는 이제 최대 강도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게 되시면 굉장히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운동의 종류 중에는 이제 저항성 운동, 근육을 단련시키는 저항성 운동이 좋기 때문에 전신의 그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하시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겠습니다.